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실시간 조회 순위 상위라든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는데 잘못하면 다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은 대형주, 주도 테마의 대장주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하단선 매매를 비중을 잘 지켜서 하시면 안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매매 방법이다. 반갑습니다. 차트 박사입니다. 아렌존 강의 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오늘은 합성 엠벨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엔벨러프 매매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간이죠. 아렌존 신매매 기법을 조합하였을 때 승률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조건과 매매 원칙을 잘 지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월천 프로젝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합성 엔벨러프란 무엇인지, 기존 매매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왜 이 매매법을 거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종목 선정 조건, 시가총액 기준이 있고 거래대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조건, 그리고 매도 방법, 또 유의사항, 그리고 응용 및 세부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엠벨 신매매 기법이란 엔벨러프 지표를 이용한 저만의 독창적인 매매 시스템이다. 이 매매법을 제가 2007년도에 최고로 공개를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진화를 하다가 이번에 아렌존 매매법을 개발하면서 같이 조합하였을 때 완벽한 매매법이 나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렌존 신매매 기법은 21개의 가격이 각각 고정되어 있지만 엔벨러프는 봉투라는 뜻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단선과 하단선 각 선들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매매법이다. 아렌존 매매법은 21개의 선과 가격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법인데 상승장에는 아무래도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합성 엔벨러프 매매법이랑 조합을 하면 매매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존의 엔벨러프 매매법은 20 지표를 핵심으로 하였는데요. 정배열의 구간이나 시장이 좋을 경우에 10을 적용한다. 그래서 20과 10을 합쳐서 합성 엔벨러프 매매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엔벨러프 상단 또는 하단 모두 거래할 수가 있는데 상단선, 하단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 종목에서 상단선에 왔을 때 대략 한 10%, 20% 이상 상승을 하고 나서 닿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매매법인데 이 상단선 매매법은 분할 매수해도 되긴 하지만 주도 테마만이 가능합니다. 종목 선정 조건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의 종목에서 이 매매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는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죠. 대형주에서는 20조 이상은 약간의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고 그래서 3천억 이상이면서 20조 이하의 종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동성이 확보된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1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인 종목, 1000억 또는 1500억 이상인 종목 또는 거래대금이 조금 덜 되는데 시가총액은 10조가 된다. 그럴 경우에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승률 기준인데 시가총액 20조 이상의 경우에는 엔벨러프 10 상단에만 닿으면 매수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가총액 20조 이하 3천억 원 이상은 추후에 급등존 매매법을 배우실 거고 또 책에 나오는데 급등선 30의 양봉으로 닿을 때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 그래서 20조 이상은 엔벨러프 상단하면 닿으면 하단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0조 이하일 경우에는
상단을 찍고 하단에서 매수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급등전 매매법에서 급등선에 닿았을 때 하단선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됐죠. 그래서 20조 이상의 종목은 하단에 오면 아무 때나 매수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은 반드시 급등선에 닿아야만이 이 하단선 공략이 가능하다. 추후에 그 예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방법인데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20조 이상 대형주 전략인데 가장 안전한 매매법이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상단 닿기만 하면 하단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대형주일 경우에는 10% 추가 하락 시 1대1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보통 이럴 경우에 또 저점을 찍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대형주를 할지라도 20 하단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10 상단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 하단선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10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주입니다. 이 테마주를 거래하실 경우에는 이 거래 대금이 반드시 1,500억 이상의 충분한 섹터의 대장주를 거래하셔야 하고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상단에 닿기만 하면 당연히 상승했으니까 섹터의 대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 매수가 가능하고 또 추가 하락 시에도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테마가 죽으면서 이 하락장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20 하단선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10 엔벨로프는 없고요. 20 하단선에서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거래대금이 있거나 또는 재료가 살아있거나 그런 종목을 하셔야만이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아주 부진하다 또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보다는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 방법입니다. 원칙은 7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예를 들어서 나는 7%에서 1차 매도 또 2차는 좀 길게 보겠다. 또는 나는 1차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챙기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을 보겠다.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상승이 바로 안 나올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업종의 대장주라든가 가능한데 주도 테마주가 아니라거나 또는 후발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상승이 안 나올 때 분할 매수보다는 4일 전후로 3일에서 5일 사이 이때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단선에 닿고 이 하단선에 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이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흘러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바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익절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엔벨로프 기준으로 상승장일 경우에 대형주라든가 테마의 대장주가 합성 엔벨 10 하단 또는 20 하단에 닿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단선에서 닿은 다음에 하단선에 올 때 이때 2차 시세, 3차 시세가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상승장일 경우에나 또는 하락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도 테마가 되어서 대장주가 되었을 때는 2차 시세, 3차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10 하단선이나 20 하단선이 2차 상승의 시작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배열 기준인데 이 강한 테마의 어떤 종목은 상승의 구간이라든가 정배열 구간에서 5일선 하단선에서 매수가 된 다음에 상승을 이렇게 할 경우 1차 매수가 되고 2차 시세를 줄 경우에는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나는 5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매도 방법은 나는 무조건 이 수익에서 매도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4일 전후로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정리를 할 것이다. 그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엔벨로프 기준, 정배열 기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자, 예시 종목인데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
주가 아주 많이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 오토에버의 2025년 10월에서 최근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초기 때 할 때 하단선에 닿을 때 닿고 2차 시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단선에 닿으면서 또 3차 시세가 나왔거든요.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바로 또 스윙 투자의 매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업종의 대장주 또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합성엔벨의 10하단선이 스윙 투자 또 중기 투자의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펩트론의 2025년 7월에서 12월의 차트입니다. 상단선에 닿고 이 하단선에 오자마자 바로 28만 원대에서 32만 원까지 거의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 구간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닿고 나서 아주 큰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락을 또 닿으면서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은 급등할 때 대부분 어떤 뭐 기사가 나오거나 실시간 조회 순위 상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는데 이런 자리에 사게 되면 잘못하면 다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또 물리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또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하단선 매수가 가장 확실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대형주 또는 그 주도 테마의 뭐 대장주 그 다음에 재료가 확실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중이 커지면 여기서 15%, 30%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칙을 정하셔서 한 종목당 비중을 잘 지켜서 한다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시 종목인데요. 한미 반도체 2024년도의 차트인데 보시면 상승을 하는 구간에 매매 타이밍이 한 번도 없었죠. 없다가 2024년 4월경에 합성엔벨 10하단선에 닿으면서 바로 12만 원 초반에서 14만 거의 후반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고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상단선에 닿고 하단선에 닿으면서 또 반등이 있었죠. 또 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RN존 매매법의 그 조건에 해당되는 구간이죠. 이 전고점을 뛰어넘고 상단선에 닿고 첫 번째 하단선에 닿으면서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RN존과 겹치는 자리죠. 그래서 RN존 매매법 그 다음에 합성 엔벨로프 10 하단에 같이 겹치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5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하락할 때는 반드시 이 상단선에 찍어야 되는데 찍지를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상단선에 찍고 그 다음에 하단선에 와야 원칙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상단선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악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단선에 찍지 못할 경우에는 합성 엔벨로프 매매법은 끝내고 바로 RN존 매매법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RN존 매매법에서는 10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상단선에 닿으면서 하단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선에 닿고 이 하단선에 닿을 때 가장 좋은데 이렇게 행보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차트 흐름이 별로 좋지 않고요. 이 상단선에서 빨리 하단선에 닿을 때가 가장 승률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잡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때는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하락장에 접어들면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한 5%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N존에서는 7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RN존 매매법은 승률 높은 매매법이고요. 합성 엔벨 매매법은 상승 구간, 요 구간에서 가장 승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기에 접어들면 바로 RN존 매매법으로 전환을 하시면 하락장에도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다 또는 직장인이다 할 경우에는 상단선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손절을 잡고 매매를 기계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매매가 바로 이 하단선 매매입니다. 하단선. 만약에 RN존 매매법과 합성 엔벨러프 매매법, 나는 이 두 개만 조합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회가 한동안 오지를 않죠. 그 이후로 2024년 4월경에 하단선에 닿으면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때는 1,500억 원의 거래대금도 자주 일어나는 구간이고 아주 핫한 그런 구간이었죠. 그럴 때 이 합성 엔벨러프 10하단에서 반등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거래해서 수익을 내나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거래를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간에 왔을 때 거래하는 것이 가장 승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이 매수 타임이 잘 안 온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때가 되면 여러 종목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RN존 매매법, 그 다음에 이 합성 엔벨러프 매매법을 조합을 하면 매매 타점은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안전하고 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매도를 통해서 걸어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당시였다 그러면 이 구간에다가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면 닿지는 않았지만 체결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 당시에 또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체결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또 직장인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선에 닿으면서 걸어 놓으시면 하단선에 매수가 되자마자 한 20% 이상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에 상승이 있은 후에 7월 초에 상단선에 닿고 바로 하단선에 닿으면서 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 8% 정도 상승이 나온 후에 상단선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엔벨러프는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이 엔벨러프 매매법은 상승 구간에 이렇게 상단선에 닿고 하단선도 찍고 그 다음에 상단선에 닿고 하단선에 매수를 하는데 이 상단선에 닿지 않으면 이 매매법은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성 엔벨러프로 하는데 대략 이 중심선을 봤을 때 10% 상승을 하면 닿고 10% 하락을 하면 하단선에 닿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단선에 닿지 않으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선에 닿을 때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 매매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하단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RN존 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20 하단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상승장 또는 상승 구간에서는 10 하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선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20 하단선에서 매수하는 매매법이다. 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RN존에서 상승을 해서 상단선에 다시 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단선 또는 RN 자리에서 같이 겹치면서 대략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구간에서는 이 RN존을 기본으로 거래를 하시고 여기도 물론 그 상단선에 닿았지만 이게 천천히 하락하면서 여기 닿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하단선에 왔을 때만 매매를 하시고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RN존을 기본으로 매매하시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보시면 상단선에 닿고 여기서 바로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하거나 천천히 내려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합성 엔벨러프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락 구간에서는 될 수 있으면 RN존 매매법을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또 RN존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N존은 거의 완벽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합성 엔벨러프는 10 하단일 경우에는 하락 구간 추세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20 하단이 이게 빨리 온다거나 할 때 적용하시면 아주 좋은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RN존에서 상승이 아주 또 크게 나오죠. 그 다음에 RN존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 바로 또 RN 지지 자리에서 또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N 지지 그리고 합성 엔벨러프 10 하단
하단선에서 같이 겹치면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상단선에 닿으면서 이 하단선에 왔는데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분할 매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며칠 지켜보다가 익절이나 뭐 약간의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RN존이죠. RN존 1차 매수, 그리고 여기서 20% 하락한 구간, 이쯤에 2차 매수 1대 2의 비율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N존 매매법이나 합성 엔벨러프 매매법에서 20주 이상의 대형주가 아닌 이상 비중을 적정하게 여러 종목을 분산해야 되고 분할 매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석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평단가에서 아주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지켰을 때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로 하단선에 오지 않고요. 계속 행보하는 구간을 보입니다. 2025년 4월경부터 9월달까지. 그 이후로 10월경부터 다시 상승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상단선을 뛰어넘는 급등을 하였죠. 그러니까 바로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이 가장 정석적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도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뭐 큰 상승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도 대략 5% 정도 밖에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선에 닿고 하락할 때만 우리가 대략 7에서 10% 정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여기 닿을 때쯤에 다른 대형주 SK 스퀘어라든가 그런 대형주들이 이런 하단선에 닿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미 반도체보다는 시가총액이 더 큰 위의 종목이 닿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2026년 1월 달이죠. 다시 급등을 하면서 20만 원 RN존에 터치하면서 RN존 매매법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바로 다음 아래선 15만 원에서 16만 원 요 부근대, 여기가 적정한 매수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합성엔벨 매매법에 대해서 상승장 또 하락장 그리고 RN 매매법에 조합을 해서 거래하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